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크런치 모드라는 말 아십니까? 정말 무언가 바스락거리면서 바스러지는 느낌이 드는 표현이죠. IT 업계, 특히 게임 개발 직군의 업무 관행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게임 회사 넷마블 계열사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이런 노동 강도 속에서 돌연사를 했는데요.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목숨까지 잃은 다음 산재 인정을 받는 것보다 이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 경제 이슈 파리 부동산 대책 후폭풍들에 대해서 이인철 소장과 알아봅니다. 한국 소비자는 봉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자 보호, 권리 또 피해 보상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소비자들이 팔걷고 나서기 시작하니까 기업들도 스스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작년 리콜을 봤더니 자진 리콜, 즉 기업이 알아서 리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조사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경제의 소리 이번 주부터는 김미란 경제캐스터의 취재로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죠. 손 선풍기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2017년 8월 4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요. 또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의 변화, 개선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주제를 자주 다루긴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게임업체 넷마블 관련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한 직원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직원이 사망한 원인을 살펴봤더니 좀 낯선 용어입니다. 크런치 모드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근무 관행이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과도한 업무량입니다. 정말 표현 그대로 부서질 듯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됐다라는 취지보다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폭염 속 노동 얘기도 했고 오늘 앞서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들 전해졌는데요. 이런 것들부터 좀 바뀌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노동시간센터 김영선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넷마블 자회사인 넷마블 네오에서 근무한 직원의 돌연사 이야기가 산재다 이렇게 인정받았는데요. 좀 앞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작년도 11월에 개발자가 돌연사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돌연사라고 하는 표현이 이유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네네. 이제 그 시기에 두 명의 한 건의 돌연사가 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넷마블은 이 돌연사와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일관해 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이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업무 관행과 이 돌연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고, 네네. 그 결과의 하나로 이게 업무와 연관 없는 죽음이 아니라 과로로 인한 비극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과로. 우리나라 사실 노동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과로를 또 성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람 생명까지 흔든다면 위험하겠죠. 크런치 모드라는 말 자체도 사실 낯섭니다. 지금 보도들도 네. 크런치 모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예, 크런치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견과류를 으깨서 넣은 이제 과자라든가 예, 예. 지방을 집중적으로 태우는 운동법을 말할 때 이제 크런치 모드를 쓰는데 네네. 업계에서는 이제 직원을 갈아 넣어서 물건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네. 표현으로 네. 걸핏돼서 이제 크런치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출시 전이나 업데이트 시기에 야근이나 특근을 반복하는 업무 관행을 말합니다. 네, 참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 이런 면들도 얘기는 되고 있지만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정말 굉장히 힘든 노동 환경인데요. 대부분의 게임 업계나 IT 쪽은 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몇몇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IT 노동자, 게임 노동자 모두가 크런치 모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고 따라서 과로사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T나 이쪽 업계에서는 이 크런치 모드 정말 막 직원들의 모든 걸 으깨 넣을 만큼의 고된 강도가 보편적이라고 하는데요. 산재는 이번에 인정받은 게 처음이에요. 예, 그동안은 맞습니다. 산재 인정이 안 됐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산재가 인정되지 않아 왔던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
그 산재 절차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네. 이게 업무와 사망사고와는 연관성을 밝히는 게 사실은 꽤 어렵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출퇴근 근무일지를 보여줄 수 없다. 네. 아니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네. 유가족이 과로사를 입증하는데 아주 애를 먹게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산재 인정받기가 이제 어려운 현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 관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네네. 장시간 노동이 문제인 건 알지만 이제 다 관행으로 여겨왔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네. 그러니까 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위험들이 많이 있어왔지만 이것을 정말 이제 문제로 연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 업계의 이제 분위기가 계속돼 온 결과로 예. 산재로 이렇게 드러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적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참 오래 일하는 관행, 특히 이쪽 업종의 특성, 이런 관행적인 판단에다가 여러 가지 입증의 어려움들까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니, 기사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회사를 구로의 등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네. 이 지난해 지금 직원 한 명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2명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네. 이 정도는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구로 쪽에서는 넷마블을 구로의 등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네. 또 판교 지역에 또 판교의 등대라고 불리는 또 업체가 있고, 이제 또 업계 전반적으로는 개발자들이 오징어 잡이 배들을 탔다라고 하는 어떤 자주적이고 네. 냉소적인 표현을 아주 자주 씁니다. 네네. 그 정도로 야근 특근 밤샘 노동이 잦은데요. 네네.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데, 이제 지역의 노동 시민 단체들이 끈질긴 노력 끝에 이제 특별 관리 감독을 이제 이끌어낸 만큼, 네.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해서 철저한 이제 조사를 좀 벌여야 될 테고, 네네. 초장시간 노동을 청산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OECD의 두 번째로 높은 근로시간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관련된 얘기고요. 사람의 어떤 건강과 생명이 달리는 일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토론회를 열고 논의는 시작했다고 했고요. 또 연구위원님이 직접 이 토론회도 갔다 오셨잖아요. 주로 네. 어떤 대안들을 좀 얘기했나요? 네, 토론회에서는 이제 크런치 모드의 정도라든가 이것이 어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등등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네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하나 이제 부여하자면 여러 가지 대안과 원인들이 있지만, 네. 현장의 비일비재한 관행들, 이게 이제 심각한 질병임을 공론화하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고, 장시간 노동에 오래 노출되면 정말로 누구나 과로사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드러낸 자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실태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조차 않았는데 이제 문제는 정말 문제구나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군요. 지금 이 넷마블도 사실은 지난 3월에 이 문화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과도한 야근, 주말 근무 없애겠다. 또 근무 시간에 메신저 하지 않도록 근무 시간 외에 좀 이렇게 노동 강도를 줄이겠다 지금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폭염의 과로 대책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 강제성도 없고요. 이게 좀 지켜질까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넷마블 한 업체만의 개선안으로는 업계의 심각한 장시간 노동 문화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네. 네, 넷마블을 포함해서 업계가 가진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자치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 제도적 개선 자치들이 적극적으로 이행이 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수반되어야 이 장시간 노동의 문제들이 좀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앞서 저희 3시 뉴스에서도 이 맨홀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폭염에 또 유명을 달리하신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산재가 꽤 많이 일어나는 나라인데 봤더니 역시 OECD 가운데 1위군요. 산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랄까요? 이런 노동 특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그런가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두 가지를 포함해서 괜찮겠지 않은 안전 불감증도 있을 테고, 네네.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했냐 싶은 업무 관행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네네.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낡은 제도들, 아니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나 대책이 부재한 점, 네. 또 나아가서 어떤 선방망이 처벌 같은 것들이 산재선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생산 반복하는 어떤 상황을 낳게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도
이 장시간 노동과 그 산재 사고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OECD 국가 1, 2를 그 노동시간이 길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네네. 이 법정 노동시간을 무섭게 하는 초장시간 노동이 네. 문제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또 사람을 더 뽑아야 되고 기업 입장에선 참 답이 안 나온다 늘 이런 얘기인데요.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이 사실은 산재뿐만 아니라 이 일반 생활 현장에서의 사고까지 일으키는 경우인데 지금 굉장히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적인 법 제어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뭐 감시기구를 감시하는 어떤 근로감독관을 늘려야 됩니까?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이 질병을 치유하려면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텐데 치료 개선도 필요할 테고, 아니면은 단기적인 어떤 친색 정책도 필요할 테고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시급하게 이 장시간 노동일을 이제 근절하는 시급한 어떤 그 대책은 이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좀 안 좋은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이제 미디어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특례업종 같은 특례 제도라든가 뭐 근로기준법 뭐 제외하는 제도라든가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라든가 포괄임금 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독소적인 제도들이 6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아주 낡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장시간 노동을 좀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어떤 침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좀 시급히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장 뭔가 도움을 주기보다 장애물부터 제거하는 것. 물론 뭐 여러 가지 소득 증대도 중요하겠지만 좀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국민 행복에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동시간센터의 김영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소중한 우리 프로그램의 내용이고 알맹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오늘은 앞서 인터뷰한 산업재해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산업재해가 많다라고 하면 사실 후진국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례로 산업재해가 일어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단지 산업 현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일상에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우려까지 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노동재해 혹은 산업재해입니다. 부상, 질병, 사망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고급 인력이라고 했던 IT 쪽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제는 또 다른 서비스 영역으로도 옮겨가고 있다 이런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법 기준 또 여러 가지 입증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산업재해인지 아닌지 밝혀내기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데 지혜를 더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2부는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 열겠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톱 이슈 시작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톱 이슈. 네, 금주 깊이 있게 한 주의 금주의 이슈를 살펴보는 금요일의 코너 바로 경제 톱 이슈인데요. 이 연구소 이름처럼 우리 경제 또 여러 가지 정책들 좀 참 좋은 정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논란이 많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도 이인철 소장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파리 부동산 대책, 뭐 초강력 대책이다. 아니다. 이것도 수요 위주의 단기적 대책이다. 아직도 논쟁이 많더라고요.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이 3, 4년 내에 나와야 할 대책들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지금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구 지정, 이중규 규제를 받고 된 이 소득권이 더 문제인데요. 강남 일부 단지에서는 2억 원 이상 이 호가가 낮아진 금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아예 매수 문의 자체는 뚝 끊겼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이 강북도 문제인데요. 노원 강서구. 아니 왜 지금 강남 집값에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단지 네네. 서울이라는 이유로 우리까지 이제 이중 규제를 받아야 되느냐 네. 불만이 속출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돈의 출처를 밝히겠다 이 맞습니다. 얘기네요. 보름 만에 이거 제출해야 된다는 이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전세로 눌러 살겠다라는 문의까지 있다고 네. 합니다. 사실 이게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실수요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신혼부부, 네. 독신자, 1주택자이면서 갈아타려는 이 40대 네. 이분들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포커스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사실 투기와의 전쟁이라 이 말이 나올 만큼 정부의 어떤 부동산 왜곡을 잡겠다라는 목적은 다들 동의하는데 방법이 자칫하다가 지금 하방 압력도 안 그래도 센데 급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투기 옹호 세력이냐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제로 대출을 해서 집을 구해야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어요. 지금 사실은 이 부동산이 이제 강남 일부의 경우에는 지금은 휴가 중이거든요. 네.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은행 그야말로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네네. 도대체 기준이 되는 언제부터 어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지 대출 네.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문의가 많은 세 가지 정도만 좀 추려보면요. 네네. 우선 투기 지역인 서울에서 주택대출 규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미 8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주 여유 둔다고 하더니 바로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LTV DTI가 40%로 적용이 되는데 당초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뭐 입법 예고 행정 절차 거치게 되면 2주 정도 후에 시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대출 받으려는 투기 수요가 있다. 이걸 차단하겠다면서 금융당국이 행정지도에 나선 겁니다. 네. 그래서 8월 3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난 건 이미 이제 대출기를 받게 됩니다. 네. 두 번째가 2주택 이상 보유자인데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인데요. 이거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과세 중과세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네. 그 이전에 잔금을 치러야만. 팔아라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정부 얘기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이 2년 거주해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냐 이게 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건데요. 네네. 이게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되니까 네. 기존의 주택 이제 매매하신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집값 잡겠다. 집값 안정화인데 될까요?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집값 안정될 거냐일 겁니다. 근데 이제 집값은 단기적으로는 뭐 가수요, 투기 수요가 빠지다 보니까 네. 실수요 위주로 이제 조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5년간 재건축이 올 스톱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사실은 수요가 살아있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계속 규제로 14번의 차례에 거친 규제를 통해서 보더니 결국 공급이 답이었는데 네. 규제를 통해서 잡지는 못하겠구나라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이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은 강남의 집을 더 이 공급을 늘릴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이지만 네. 지금 이제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네. 그 규제를 피한 단지들. 예. 예를 들어서 먼저 선분양이 끝나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네네. 것들 여기에는 또 가수요가 몰릴 수 또 있습니다.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군요. 참. 네,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산 50억 부자 재테크 1순위 이런 얘기들 두 번째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카피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부자. 어느 정도 돼야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10억 만들기 열풍이었어요. 네. 당시에는 자산 10억만 있으면 뭐 이율이 7, 8%대니까 먹고 네.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도 슬금슬금 올랐고요. 저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부자 기준이 점점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융자산만 10억. 을 가진 사람을 이제 부자 기준으로 해서 네. KB경영연구소가 매년 이 부자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요. 네네. 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부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느냐. 지난해 말 기준 24만 2천 명 있었는데요. 네.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22억 원. 아. 부동산 자산은 28억 원. 네. 합치니까 50억 원대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들은 이제 부자의 어떤 축적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이 1년 전에 비해서 15%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경제성장률 지난해 2.7%였거든요. 네네.
부자들은 경제 성장률의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네. 그럼 이들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 10명 중 4명이 강남에 거주하고 있다군요. 자,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이 부가 부를 벌고 50억이 돼야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 형성 과정도 궁금한데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느냐 아니면 자수성가형 부자느냐. 네네. 이번 조사 대상이 400명의 표본 샘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조사를 해보니 자수성가형과 상속적 부자형은 7대 3으로 자수성가형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 50억 원대 자산 부자가 된 비결이 뭐냐? 이들 공통적인 재테크 수단이 아파트였습니다. 네. 이들은 1990년대 후반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평균 2억 3천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자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지금 10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제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입지에서 아파트를 사서 오래 갖고 있는 것 그만큼 차익을 많이 남겼다라는 겁니다.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 지금 부동산 정책과 완전 반대되는 얘기이긴 한데 결국은 재테크 수단도 이쪽으로 보나요? 어떻게 볼까요? 맞습니다. 이 부자들의 이 재테크 1순위 역시 기승전 부동산인데요.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28억 6천만 원인데 평균 국내 전체 가계 부동산 평균 자산이 2억 5천만 원이거든요. 네. 약 11배 정도 많습니다. 그럼 부자들이 꼽은 가장 유명한 투자처가 어디냐? 바로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네. 이들은 이제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 경우에는 부동산이 더 오를 거로 생각하느냐는 부자들의 답변에 오히려 부동산은 좋아질 것이다보다 나빠질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네네. 그럼 왜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느냐? 떨어지면 대체 투자로 오히려 리스크가 높지만 이제 상속이나 증여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원래는 이제 매매가에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공실률이나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손쉽게 증여 상속할 수 있다라는 게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또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1970년대부터 개발된 강남에서 90년대 아파트를 사서 자산을 많이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부를 축적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자식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정도만 있고 지금은 없는데 자식들의 어떤 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맞습니다. 재건축도 사실은 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기부 체납해야 되고 임대 의무주택 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자식의 세대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요. 네네. 자녀 세대가 과거에 비해서 부모 도움 없이 자수성가 할 수 있느냐라는 데서 부정적인 답변이 85%였습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거의 사회 시스템 구조상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네네. 이런 이유로 이제 부자들의 고민이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자녀한테 상속하는지 그리고 세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자, 부자의 기준도 놀랍고 좀 거리가 있는데요. 역시 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방향도 조금 낯설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생생한 경제 상황, 경제 이슈들 인터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요, 리콜 이야기입니다. 리콜. 자동차 리콜 이런 소리는 종종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아유, 저렇게 리콜하는 거 결국 면피형이다 이런 비난까지도 받았고요. 이케아 서랍장,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것들 소비자들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리콜 실적을 살펴봤는데요. 다소 증가하는 가운데 스스로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이른바 자진 리콜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법과 또 강제성 있는 제도보다 강력한 게 바로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변화인데요. 그만큼 소비자를 위하는 쪽으로 바뀌는 걸까요? 관련 조사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이병건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조사 결과를 저희가 언론들도 보고하고 저희도 잘 봤는데요. 일단 리콜이라는 말은 정확한 용어인지 궁금해요. 이게 좀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요? 예, 리콜이라는 거는요, 이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생명이라든가 신체라든가 재산에 어떤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이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수리하거나 교환하거나 환급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리콜이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소비자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 관련 법에서는 네. 제작 결함의 시정이라든가 회수라든가 폐기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작 결함의 시정, 회수, 폐기이고요. 저희가 통상 뭐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리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중요한 조치다라고 했는데 작년 리콜 건수를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전반적으로는 이제 소폭 증가했습니다. 네. 이제 15년에 리콜 총 건수가 한 1,586건이었는데요. 네. 16년에는 이제 1,603건으로 나타났고요. 네. 결국은 한 1.07% 정도 증가한 수치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한번 보면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산품이 622건으로 전체 리콜 중에 한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식품인데요. 네네.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리콜 건수의 한 21% 정도를 차지해서 네. 한 336건 정도가 이제 그 리콜 실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번 그 집계를 해봤을 때 좀 특이한 점은 네. 자동차 분야하고 화장품 분야의 어떤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19% 정도가 증가를 해가지고요. 네네. 15년에 이제 203건이었는데, 네. 16년에는 242건으로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4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년에 35건이었는데, 16년에는 138건으로 굉장히 이제 크게 증가를 한 사실을 집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참 리콜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보도됐던 적도 있는데 이렇게 리콜을 많이 좀 뭐랄까요 확대됐다 이런 얘기인데 리콜도 사실 좀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보통 뭐 자진 리콜, 강제 리콜, 뭐 리콜 권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 좀 구분해서 먼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리콜들이 있나요? 예, 그 리콜 유형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진 리콜은 말 그대로 이제 사업자가 스스로 자진해서 그 이제 문제가 있는 물품을 수거해서 이제 파기하는 것을 네.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콜 권고라든가 리콜 명령은 네. 이제 행정기관이 어떤 권고하거나 명령을 해서 네. 업체가 그 권고나 명령에 따라서 네네. 그 문제가 있는 물건을 수거 파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행정기관으로는 사실은 이제 중앙행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도 있지만 네. 뭐 이제 그 국토부 같은 데도 있고. 예, 국토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나 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리콜 관련해서 이제 권고라든가 명령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뭐 폭스바겐 사태도 보도가 많이 됐지만 이렇게 사실은 기업들이 좀 팔짱 끼고 있으면은 정부가 나서서 그거 리콜하시오, 회수해서 좀 소비자 안전 혹은 피해 보상하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봤더니 자진 리콜, 즉 회사가 판매하는 사업자가 나서서 이거 좀 다시 고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증가한다라고 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자진 리콜이 상당히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 이제 전체 1,603건 리콜 중에 네. 자진 리콜이 이제 556건으로 네. 이제 상당한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2014년에는 자진 리콜이 이제 339건이었는데요. 네. 이제 16년에 이제 556건이었으니까 불과 2년 만에 64%가 이제 증가를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진 리콜이 상당히 조금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좀 사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도 공산품과 자동차가 좀 눈에 띈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자진 리콜한 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품목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자진 리콜의 증가치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진 리콜이 네. 15년에 이제 187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6년에는 217건으로 한 16% 정도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자동차 분야가 특히 자진 리콜이 좀 활발해진 거를 알 수 있었고요. 네네. 뭐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떤 그 중형 자동차에서 네. 어떤
그 전자 제어 장치에 이제 회로 기판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코팅 좀 불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수분이 이제 조금 유입될 경우에는 이제 전자 회로가 끊어져 가지고 네. 스티어링 휠이 좀 무거워질 가능성이 좀 발견이 되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자진 리콜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네. 스스로 이제 그 좀 결함을 발견을 해서 자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리하고 그런 좀 자진 리콜이 좀 활발했었습니다. 예, 이 핸들이 무거워지는 좀 그런 현상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업체가 나서서 리콜을 시행하고 좀 위험을 대비하는 건데 결국 좀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하시면서도 좀 느끼셨겠지만 결국 좀 소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들이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소비자들께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냥 이제 구매하고 뭐 이용하는 그런 주체일 뿐만 아니라 네.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안전에 관심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불매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네. 직접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 안전의 문제를 네. 자신의 어떤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는 그러한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발적인 리콜을 통해서 네.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어떤 기업에게 닥칠 수 있는 리스크도 좀 사전에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 팔고 나서 돈만 벌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 피해를 소비자들이 입으면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법이. 리콜 제도 관련해서도 지금 공정위도 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들 내놓으셨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좀 바뀔 것 같은가요? 예. 하여튼 이 리콜 제도가 아직도 이제 많이 좀 개선할 점들이 좀 많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이라든가 관련 부처하고 함께 네네. 아주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리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좀 방안을 좀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간단하게 뭐 개선 대책 중에 좀 그 주요한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은 그 리콜 제품의 좀 유통을 네. 차단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예 먼저 유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사실은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네.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이라는 게 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매장에서 이제 그 상품 바코드를 찍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네. 이 위해 상품으로 딱 등록이 되어 있게 되면은 바로 그 점원의 이제 화면에 이게 위해 상품이라는 그런 정보가 떠가지고 네네. 판매가 자동으로 이제 차단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한 9,000개 매장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좀 대폭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이 리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께서 제대로 좀 알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리콜로 이제 아주 그 소비자에 대한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해성의 등급을 좀 나누어서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텔레비전이라든가 또는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이렇게 소비자 전달 효과가 이제 아주 큰 그런 매체를 통해서 리콜 정보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제도 개선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보다 구체적으로 또 표시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냥 일정 용량 미만 이랬던 걸 가지고 이제 지금은 어떤 위험을 줄 수 있음 이런 것도 설명이 다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좀 그 리콜 정보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네네. 소비자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그리고 네. 그러한 그 리콜 정보에 의해서 소비자한테 어떠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은 그러한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정보들도 좀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그 제도 개선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까지 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예. 모쪼록 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하고 또 지낼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고요. 행복드림, 스마트 컨슈머 이런 제목으로 검색해서 홈페이지 가보시면 리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이병건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경제의 소리, 금요일의 인기 코너입니다. 경제의 소리의 주인공 이혜성 캐스터가 취직이 돼서 다른 곳으로 갔고요. 다른 캐스터가 왔습니다. 오늘은 김미란 캐스터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처음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 현장의 소식들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김미란 캐스터와 함께 오늘은 어떤 소리 담아오셨나요? 네, 올 여름 너무 더우시죠? 정말 덥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34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네네. 요즘 더위 탈출 방법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더위 탈출을 소리로 만나봅니다. 어느 게 풍력이 좋은지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요거는 풍력이 조금 약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책상에 두실 거면 요거 쓰셔도 되는데 굳이 책상에 안 두실 거면은 그냥 갖고 다니시는 건 이게 더 훨씬 좋아요. 이게 훨씬 시원한가요? 이게 더 시원해요. 가격은? 가격도 그게 더 싸요. 보기에는 얘가 더 셀 것 같은데. 네, 근데 써보면은 이게 훨씬 약해요.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자, 여러분 좀 소리 들어보셨죠? 갖고 다니실 거면 이런데 무슨 엔진 소리 같기도 하고요.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선풍기 소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그냥 다니기는 정말 힘든데요. 한 손에 휴대용 선풍기를 든 사람들의 풍경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손에 들고 다녀서 일명 손풍기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휴대용 선풍기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딸아이한테 사줘보긴 했는데 네. 제가 직접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디어 재밌네요. 자,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라고 해서 선풍기라고 해서 손풍기라고요. 네. 제가 지금 한번 켜보겠습니다. 제 앞에 있습니다. 예, 제가 얼굴에 쐬보고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이 바람 가죠. 네, 좀 소리로만이라도 시원하시라고 제가 이 선풍기 소리 들려드렸고요. 시원하네요, 나름. 네,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바람도 세고 세기 조절도 1, 2, 3단까지 가능하고요. 네. 특히 얼굴 위주로 되니까 화장도 안 지워지고 대체로 네.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네네. 이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 만나봤는데요. 시민들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네. 네, 시원합니다. 습하지만 않으면 더운 안 나고 시원한 바람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간편하고 버튼 하나 누르면 바람 나오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냥 몇 시간 충전해도 하루 웬만큼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지하철 플랫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쓰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요. 램프도 되고 등산용이에요. 그냥 일반 선풍기 들고 다니는 느낌? 사무실이나 실내에서는 아직 민폐예요. 소리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어서요. 바람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같이 쓰거나 이런 경우고 오로지 딱 개인용이고 소리 때문에 학교에서 하면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건전지가 돈이 낭비가 되기도 하고 더워가지고 충전을 하면은 선풍기가 뜨거워지니까 펄 때문에 손이 아파도 지금은 다시 부채를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대나무 부채 그때는 한참 그거 열풍으로 많이 썼어요. 대나무 향도 나고 우리가 쓰던 전통 대나무 부채는 지금은요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채가 팔 아파서 네, 할머니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리고 네. 보니까 지금 남녀노소 다양한데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앞서 화장도 안 지워지고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 부채질하면 네. 또 땀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다양한 의견들 주셨네요. 네, 한 60대 중반의 할머니께서는 어린 시절에 쓰던 대나무 부채 향이 그립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요즘 시장 갈 때는 이 손 선풍기를 들고 있으면 팔도 안 아프고 편리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 뭐 그래도 부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환경 오염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정말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길에서 많이 보여요. 많이 팔리고 있나요? 네, 요즘 같은 폭염에 휴대용 선풍기가 일반 매장이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정말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제조사와 유통업체 몇 곳을 연락해서 매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네, 주력으로 취급하는 제조사 M사에서는 최근 2달 동안 오픈마켓과 일반 매장 모두 합쳐서 45만 대에서 50만 대가 판매됐고요. 네, 판매처 제2사에서도 인터넷상으로만 2달 사이 10만 대 넘게 판매됐다고 합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2017년 G마켓 판매 신장률이 154% 증가했고 옥션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60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50만 대, 600% 판매량이 는다. 이 정도면 신드롬일 것 같은데 문제는 네. 단순하게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만큼은 아닐 것 같고요. 앞서 인터뷰에서도 청취자분 말씀에서도 네. 등산용이에요 이런 표현도 있던데 좀 다양한 디자인과 종류가 있나요? 네, 제가 직접 이 대형마트 가전제품 코너와 노점상에 가서 어떤 제품들이 있나 찾아봤는데요. 네네. 한 매장은 이미 다 동이 나 있었습니다. 인기가 좋군요. 네, 정말 여름 인기 아이템인 것을 실감했는데요. 네네. 또 다른 매장에 가봤는데 이 탁자형 핸디 겸용 제품과 LED 라이트를 탑재한 친환경 제품이 있었고요. 네.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한 대형마트 가전제품 코너에서 판매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작년에는 저런 선풍기가 아예 판매가 안 됐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를 껴서 하는 선풍기가 있었지만 올해는 충전식으로 돼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폭염이 너무나 지속되고 충전식이다 보니까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세게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10대, 20대 정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주로 사시다가 확산이 되니까 어르신 분들도 많이 사가시죠. 배수로 따진다면은 15대에서 한 20대 정도씩은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9,900원짜리가 제일 저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3만 원대까지도 있죠. 주로 1, 2만 원대 정도에서 좀 많이 나가죠. 안에 들어있는 정지에 따라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 풍력이 세고 안 세고가 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 런칭한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계속 또 물건이 취급될 예정이고요. 이번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슈 상품으로 되지 않을까. 예전에 폭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가라고 불량 전지가 안전규격에 사용되지 않는 전지를 사용하게 돼서 사고가 났던 것 같은데 다 개선이 돼서 요즘에는 다 나오는 것 같고요. 고객님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실 건가 그것만 염두해 두시고 사시면 안전상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이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충전식도 되니까 10시간 이렇게 켜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 충전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여러 가지인데 네. 앞서 저희가 들려드린 요 김미란 경제캐스터의 손선풍기는 15,000원짜리. 요건 충전식이죠? 네, 맞습니다. 예. 충전식입니다. 예, 근데 안전 괜찮나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연락을 해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네네. 이 홍보팀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6월까지 휴대용 미니 선풍기 피해 사례만 15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접수된 내용은 위험한 것 같다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네. 직접 다쳐서 병원 응급실에 온 사례까지 포함된 응급실까지요? 경우입니다. 네. 한 사례는 20대 남자가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던 중 안전장치 미흡으로 손가락에 이 탈과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네네. 특히 작년보다 피해 사례 접수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용자가 대폭 많아진 만큼 피해 건수도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 시원한 것도 좋은데 이렇게 손에 찰과상 입을 정도로 좀 위험했다라는 건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안전하게 잘 고를 수 있는 선풍기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네, 이 폭발 사고 난 제품이 3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는데요. 네.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네. 먼저 KC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됩니다. KC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십시오. 네. 이 KC 인증 마크는 인체 무해성, 내구성, 안정성을 검증받은 제품인데요. 또한 전자파 적합 등록번호, 리튬 전지의 안전 인증 번호와 제조사를 잘 확인하고 보증기관, 사용 후기, AS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서 여러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리튬 전지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철 온도가 높은 차 안에 두는 일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 차 안에 리튬이온 전지는 오래 두시면 폭발 위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안전정보 KC 마크 꼭 확인하시고 어린아이들 손가락 작죠? 그 손가락에 안 들어가시는 촘촘한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산업재 업주와 또 노동자 서로가 좀 노력합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PD님 휴가 안 가나요? 7292님, 예, 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핀셋 정책도 좀 부작용이 있으니까 정부 정책 좀 부작용을 신경 써달라는 4867님 의견도 감사합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또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 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함께했습니다. 의견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